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박기웅입니다.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마련한 양산시 을 선거구의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 시간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각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들어보고 방송 토론을 통해서 유권자 여러분들이 후보들을 올바르게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방송으로 마련했습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로도 역시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서 부산 MBC 뉴스를 입력하셔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토론회 시작에 앞서서 오늘 출연한 후보자들의 경력을 화면으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오늘 토론회는 양산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양산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위원들과 관계자 여러분들도 참석해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진행 방식 결정과 공통질문 선정 등 이 토론회 전반에 대한 책임과 함께 관리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이 지금 앉아있는 좌석의 배치는 사전 추첨에 의해서 결정된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먼저 후보자들에게 기조연설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과 상호 토론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시간을 역시 드리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시작과 동시에 텔레비전 화면 하단에 남은 시간이 표시가 됩니다. 발언 도중 남은 시간이 30초부터 앞에 놓여있는 전등의 불이 켜지게 되고요. 10초가 남으면 전등에 있는 불이 깜빡거리게 됩니다. 시간이 초과되면 전등이 꺼지고 마이크도 역시 꺼집니다. 시간을 잘 조절해 주시고 상대 후보를 배려하면서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후보들의 기조연설로 오늘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조연설 순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전 추첨에 의해서 정해졌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시간은 각각 1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의당의 권현우 후보께 1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웅상, 석금산, 양주동면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후보 기호 6번 권현우입니다. 양산 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코로나19 확산 방지는 시민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땀 흘려 일하는 보통 사람의 진정성으로 국회를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였습니다. 바로 지금이 양산의 정치를 서민의 정치로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서민들의 삶이 위태롭게 된 이 시점에도 거대 양당은 철진한 균형 재정론만 이야기하며 경제 정상화를 막고 있습니다. 흡사 전쟁 중에 총알을 아끼는 사령관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저는 즉각적인 확장 재정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고통을 덜고 기업의 해고를 막고 중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네, 1분이 모두 지났습니다. 이제 다음은 미래통합당 나동현 후보께 1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양산 시민 여러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나동현입니다. 제가 시장직에서 내려온 지 2년 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시장 재임 시절 보내주신 따뜻한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안녕하시냐는 인사를 드리기도 민망합니다. 망가진 경제에 코로나19까지 와서 우리 모두가 불안하고 힘든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냉정히 우리의 실상을 돌아봅시다. 지금 우리는 이전에 이랬던 적이 있었을까 싶을 만큼 정말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어느 한 분야 성한 곳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려내야 합니다. 이번 4.15 총선을 통해 저희 미래통합당을 제1당으로 만들어주시고 저 나동현을 선택해 주셔서 희망의 양산,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1분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기조연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김두관 후보께
역시 1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존경하는 양산시민, 웅상주민 여러분, 기호 1번 김두관입니다. 대한민국 보란듯이 우리 양산을 부울경 메가시티의 중심으로 우뚝 세우겠습니다. 우리 양산의 미래는 부산대 유휴부지 그리고 내륙 컨테이너 기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리고 덕계 월라산단에 어떤 좋은 기업을 유치하느냐, 부산, 웅상, 울산 강역 전철을 어떻게 열어가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집권 여당에서 특별히 양산에 내려보냈습니다. 장관, 도지사, 국회의원 경력과 경험,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공약은 아무나 하지만 그 공약을 실천하는 과정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김두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말 힘있고 일 잘하는 양산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조연설에 이어서 이번에는 후보자 여러분께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1분 30초씩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웅상 등 양산시의 동부 지역은 부산과 울산의 중간에 위치해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크지만 각종 도시 기반 시설이 서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돼 지역 간 격차로 인한 주민들의 이질감도 적지가 않습니다. 동부 양산의 구체적인 발전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1분 30초 나동현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동부 양산 웅상은 인구가 10만에 육박하는 웬만한 시와 맞먹는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성산에 가로막혀 발전이 더뎠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저는 시장 재임 8년 동안에 퍼스트 웅상을 시정의 첫 번째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웅상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감한 예산 투자와 개발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 성과 일일이 다 열거할 수도 없지만 웅상 개발의 주 걸림돌이 되던 하수 문제를 환경부와 울산시의 험난한 협의를 거쳐서 700억 원대의 회화 하수 처리장을 정설해서 해결하였고, 이를 계기로 주진 흥동지구의 도시개발 사업 등 여러 산단을 조성하고 아파트 건립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시설, 도서관, 공원 등 기본 인프라를 늘려 경제자족, 문화자족 도시로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통망과 문화 인프라의 확충입니다. 동서연결도로 1028 도로를 천선사 터널로서 연결하여 물류 비용을 줄이고 동서교류를 원활하게 하여 하며, 또 2025년 이후로 미뤄져 있는 부산, 울산의 도시설도 사업을 앞당겨서 시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웅상은 배후도시가 아닌 서부 양산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제사족 도시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센트럴 파크, 또 웅상문화예술회관, 수영장 등 문화인프라를 대폭 확보하여 균형 발전을 완성시켜야 합니다. 네, 다음은 김두관 후보께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시작하십시오. 예, 웅상 발전의 핵심은 누가 뭐라 해도 부산, 웅상, 울산의 강력 전철 시대를 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부의 2030 계획에 지하철, 강력철도 2개를 이렇게 반영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덕계 월라산단, 경동 스마트밸리에 정말 4차 산업, 미래기업과 관련된 좋은 일자리,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해화강 생태보건 문제도 매우 중요하고요.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또 노후를 즐길 수 있는 파크 골프장 증설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팽산동을 지나고 있는 송전탑 지중화 문제도 저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요. 우리 또 청소년들을 위한 종합복합문화공간도 반드시 만들어 청소년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측면도 있고, 또 웅상 행정타원을 내실화해서 또 경찰서, 소방서, 또 세무서 이런 기능들이 좀 활성화돼서 우리 주민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웅상 발전의 핵심이다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많은 정치인들이 서양산에 집중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웅상을 소외시켰다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간의 균형 발전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자치분권 전도사 저 김두관이 웅산과 서양산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 앞장을 서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권현우 후보께 역시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웅상 발전에 대한 두 후보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웅상 주민의 삶에 초점을 맞춰보았습니다. 전 세계 삶의 질이 높은 도시의 공통점은 세 가지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편리한 대중교통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도시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지와 공단을 분리하여 주거지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폐허강변 취수 사업은 로테르탐의 워터플라자를 벤치마킹해서 평소에는 공원으로, 집중호우 시에는 물 저장 탱크로 활용할 수 있는 다용도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은 양질의 일자리 마련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웅산과 석금산에 기후위기 대응산업 R&D 센터를 조성하고 가산 용당 단단을 기후위기 대응산업 창업단지로 조성하겠습니다. 우리나라 IT 산업의 중심지가 판교라면 기후위기 대응산업의 중심지는 양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문제입니다. 웅상의 수건사업 중 하나가 노포, 웅상, 울산 간의 지하철 연장입니다. 저 역시 부산 지하철 연장을 노력하겠지만 예산 때문에 또다시 미뤄진다고 하면 그 대안으로서 대중교통공사를 설립해서 노포, 웅상, 울산 간의 간선 급행버스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다 사용을 하셨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후보자 한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하는 상호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주도권은 한 후보자에게 4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다른 후보자에게 1분 내 질문을 해주시고 또 상대 후보의 답변도 역시 1분 이내에서 적절히 보장을 해주시면서 토론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탁 말씀은 한 후보에게 집중하지 마시고요. 다른 후보에게도 골고루 시간을 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후보에게 질문할지도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후보께 4분 드리겠습니다. 어느 후보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나동연 후보에게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나동연 후보의 재산 신고에 대해서 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6년 2월에는 재산 신고가 26억이었고요. 2010년 시장선거에는 51억, 그리고 2018년에는 73억을 신고를 했더라고요. 시장 시절에 계속해서 재산이 증가를 했는데 14년 만에 47억 정도 재산이 늘어나신 건데 이게 상식적으로 저희들이 참 잘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무슨 재산을 정시하는데 특별한 비결이 있는지 좀 물어보고 싶고요. 특히 궁금한 것은 시장을 그만두고 나니까 한 2년간 3억 정도 이렇게 재산이 또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도 좀 해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죠. 제가 기업인 출신입니다. 물론 또 기업에 물론 지금은 뭐 현실적으로 손을 떼고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제가 사업만 해도 한 30년 가까이 사업을 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그 뭐 재산의 어떤 증가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특별히 부동산 투자를 했다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면은 어떤 재산의 정식과 또 내지는 감자는 이건 어떤 개인의 프라이버시하고도 관계되는 것인데 마치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했지 않았느냐는 이런 뉘앙스를 좀 이렇게 담고하는 것 같아서 좀 모양이 좀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기업인 출신이기도 하고 또 제가 뭐 공장도 이제 가지고 있었고 자, 또 건물도 시간 여유 몇 개 드렸습니다. 있고 이래서 질문하셔도 그 제가 부분에 주도하는 대한 시간이 어떤 정감이 제가 있을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뭐 고위공직자를 꽤 했는데요.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재산을 정식한다는 게 참 저 경험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물론 뭐 나동현 후보께서 기업을 하셨다는데 지금 뭐 폭망하고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기업을 해서 또 어떻게 그렇게 갱년을 기업과 시장직을 동시에 겸임할 수 있는지 그 점도 좀 의문이 가고요. 뒤에 물어보고 싶은 것은 2010년 나동현 후보께서 이제 양산시장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우리 아이들을 밥그릇을 뺐었거든요. 무상급식을 못하게 했고 또 홍준표 지사 시절에는 도보다 오히려 양산시가 더 먼저 치고 나갔다 이런 주장도 하셨어요. 시정 질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2018년 세 번째 시장이 나왔을 때 보니까 유치원까지 무상급식 확대하겠다 자, 이렇게 질문 정리해 했는데 주십시오. 그 자체가 저는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걸 저는 포퓰리즘이라고 그럽니다. 정책 일관성이 없는 점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질문해 싶습니다. 주시죠. 제가 답변하시면 답변입니까? 되겠습니다. 예. 무상급식을 학생들을 볼모로 해서 그 두 기관의 상업이었죠. 또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홍준표 우리 전 지사와
우리 박종훈 우리 교육감의 힘겨루기와 같은 이 학생을 볼모로 해서 이 두 기관의 싸움은 정말 참 아픈 우리의 이러한 상언이기도 하거니와 그것은 이미 한 단계 다 접은 것입니다. 그거를 또 명색이 또 이렇게 큰 정치 하시는 분이 그거를 들고 나와서 제 주도권이니까 마치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답변할 마치 시간이 제가 남아있습니다. 주도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이, 정말 가당치 않은 얘기입니다. 시의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의원 질문에 오히려 뭐 양산시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갔다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이 어사록이 다 있는 말씀입니다. 그 점에도 사과 한 번도 안 했으셨기 때문에 내가 우리 시민을 대신해서 한번 상급기관에서 물어보는 그래서 것이고요. 상급기관에서 있었던 우리 경남도와 교육청에서 밀당했던 진주 어려운도 다 보건복지부에 지원을 했는데 지원했다고 감사는 맞지 않다고 홍준표 지사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감사를 받지 않았어요. 근혜누 후보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1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가 다음 질의 때 예, 다음 물어보도록 상호 하겠습니다. 토론 때 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상호 토론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한 후보께 4분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의당의 권현우 후보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어느 후보자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나동현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나동현 후보님의 공보물을 보니 양산시 청렴도 2등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니까 이건 일시적인 효과였고요. 2016년에는 75개 기초단체 중 61위로 추락을 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우리 양산시가 2007년, 2008년, 2009년 이렇게 해서 청렴도에서 우리 국민권익위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우리 아픈 상처의 그런 상언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단체장들이 임기를 못 채우는 등 우리 시민들이 많은 자존심을 상해하는 우리 시의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들어가서 2010년도에 수직으로 상승을 하고 2011년도에 전국 2위를 했습니다. 시구에서.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 답 시간 우리의 충분히 자존심을 드렸습니다. 회복하는 질문하셔도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권현우 것이 나 후보님, 아주 근데 정확한 2016년에 왜 61위로 추락을 했는지에 대한 대답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예, 그게 2011년도에 2등을 했다는 거 물어본 질문이 아닙니다. 예. 그게 아마 12년서부터 자, 평가 질문 기준이 계속하시면 예, 됩니다. 네네. 그 평가 기준이 아마 달라졌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일탈행위까지도 네. 일일이 다 집어서 감점을 해가 적용을 하는 이런 자, 부분들이 답변 시간은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보장해 일시적인 드리고 현상을 질문하시면 기억합니다. 됩니다. 잘 된 건 내 덕이고 안 된 건 아래 사람 탓이라고 아니, 생각이 되는 그것은 겁니까? 아니고. 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고물에 불경 행정통합 공약이 있었는데요. 예? 행정통합,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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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통합을 하시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도권에서 지금 모든 것이 집약되겠습니다. 네. 인구도 우리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었고 모든 부분들이 다 이렇게 수도권 집중이기 때문에 경부 우리 하나로 묶여서 가야지만이 현재 이런 식으로 간다면 2010년도가 되면 인구가 약 한 65만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답변 나도현 시간.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서울공화국에 답변 시간 대항하기 충분히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수도권이 그렇다고 하면 지금 수도권이 지금 행정통합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 통합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의 이 어떤 통합 시티를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민주당의 김두관 후보님이 메가시티하고는 또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예. 네. 김두관 후보님이 지금 공약에 있는 메가시티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 통합에서 일어나야 되는 부분은 것은 예를 들면은 어떠한 프로젝트가 있을 때 이제 경부율에 어느 지역에서 유치할 것이냐 할 때 이게 행적 저는 2012년도에 우리 양산을 그 부울경 상생 특구로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자, 답변 충분히 우리 양산에서부터 시간 그렇게 드렸습니다. 먹을 수 있는 아주 어떤 지정학적으로 다른 유리한 후보께는 위치가 질문- 있기 때문에 대답이 지금 그렇게 좀 통합을 두리뭉실해서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네.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건 아직 없다는 얘기신 거고 그게 그럼 이제 최소한의 담론을 그러면 담아서 대략적인 가야 로드맵이라도 있습니까? 안 그러면 예. 이러한 행정통합을 할 때 어떤 개정에 대한 법안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그렇죠. 되겠습니까? 그게 어떤 게 있는지 어떤 간략하게 기본적인 대답을 이런 해주세요. 수순이 하나의 담론에다가 담아서 네. 그게 따르는 어떤 포럼이라든지 이렇게 만들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또 그게 따르는 어떤 특별법도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네, 그런 특별법에 것을 대해서 제가 국회의원 고민을 되게 되면 하셨는지를 물어보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물어보는 질문보다 답변의 내용이 너무 길어서 제가 김두관 의원님한테 질문 드려야 되는데 김두관 의원한테는 다음 주도권
때 질문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지역의 미래통합당 후보들은 불경 행정통합에 대한 공약이 없습니다. 예. 김태호 전 시장도 행정통합 이야기를 했다가 부산, 울산뿐만 아니라 도내 각 시군구의 반발 때문에 없던 일로 됐는데요. 이거 다른 지역의 후보님들과 이야기가 되신 부분입니까? 이제 국회의원이 되게 되면은 네. 그런 것을 큰 담론으로 담아서 네. 어떤 전체적인 컨센서스를 갖다 이루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거를 누가 어떤 사전에 이런 부분을 이 어떤 알겠습니다. 정보를 교류를 하고 결국 그냥 10만 인구 물금업도 승격 못하신 분이 850만 경북 자, 권현우 후보께 드린 4분이 다 지났습니다. 지금 상호 토론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굉장히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통합당의 나동현 후보께 역시 4분 드리겠습니다. 어느 후보에게 우리 질문하시겠습니까? 근원우 후보께 먼저 묻겠습니다. 네. 조국 사태를 통해서 특검과 반칙이 정의로움이 미화되고 특히 기회의 공정성이라는 가치가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국 사태는 공정과 정의의 문제이지 결코 이념이나 진영의 어떤 논리로서 나뉘어져서 벌일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근원 후보께서는 젊은 진보 정치인으로서 평소 생각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의 가치에 대해서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그 나동현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조국 관련된 사태에 대해 제 개인적인 입장을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당시 우리 당이 그 당은 잘못된 프레임에 말려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우리 당은 당시에 청문위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어려웠고요. 청문위원을 갖고 있는 자유한국당조차 당시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일방적인 주장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조국 전 장관에 관련된 네,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하시면 자녀 입시 되겠습니다. 문제와 사모펀드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김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 후보께서는 조 전 장관의 딸의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서 최승혜 전 총장에게 전화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2019년 10월 25일자 세계일보 등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3월 30일자 조선일보 기사 등에 의하면은 최 전 총장께서 우리 김 후보께서 전화로 웬만하면 정경심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 해주면 안 되겠느냐, 정 교수가 말한 대로 해달라고 했다는 법정 증언이 있었다는 일화 보도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는 조 전 장관의 이 가족 사건에 대해서 김 후보께서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서 매우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질문 있습니다. 정리해 첫 번째, 그 조국 사태에 대한 우리 김 후보께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리고 최 전 총장께서 법정 증언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의 기사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고 또 그리고 최 전 총장의 자, 이 증언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 기사 부분에 대한 보도 내용에 대해서 언론사와 또 그리고 최 전 총장이 현재까지 어떠한 법적 조치를 질문 취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시간이 바랍니다. 지났습니다. 네. 1분 10초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남해에서 태어나서 경북 영주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최승혜 총장은 제 은사님 아들이고 1년에도 몇 번씩 만나는 사이고요. 또 제 대신 줄에도 서주신 분입니다. 지난번 언론 인터뷰에서 다르게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당에서 조국 딸 조민 씨의 표창장 문제에 대해서 당에서 고민을 하고 있어서 우리 당 국회의원 129분 중에 최승혜 총장을 아는 사람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위를 물어본 것이고요. 제가 도지사 할 때 도지사 표창을 제가 직인으로 찍어본 경험이 전혀 없고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도 다 상무과장이 합니다. 그래서 최승혜 총장과 통화 중에 총장님이 혹시 인지하지 못했지만 행정실장이나 실무자들이 표창을 줄 수 있으니까 그 경위를 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고 이야기했고, 최승혜 총장께서 검찰에서 목록 압수수색에 가서 그걸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전부 팩트입니다. 그리고 최승혜 총장은 저하고 무슨 압력을 넣거나 받거나 그럴 사이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의심을 근데 정경심 의심 안 하셔도 이 됩니다. 교수의 건에 대해서 그토록 집착하면서 압력을 넣었다라고 최승희 총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최승희 주시죠. 총장이 뭐 워낙 최근 좀 왔다 갔다 이게 했잖아요. 그럼 언론사에 대한 어떤 법적인 조치는 취한 바가 있습니까? 전혀 뭐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취하지 않았고요. 그거는 선거 끝난 이후에 뭐 문제가 되면 하겠습니다만 전혀 최승희 총장하고 저는 그런 사이가 아니고 제 은사의 아들이라서 제가 너무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압력을 행사할 사이. 자, 나동현 후보의 4분 모두 지나갔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다음 상호 토론 때 계속해서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는 방안의 하나로 재난기본소득제도 시행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위축된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킬 것이라는 의견, 또 막대한 재정 투입 등 실효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도 역시 있어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 여러분들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현우 후보부터 시작하시죠. 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진의 헌신과 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번 코로나 경제위기 대응 논란을 보면서 IMF 경제위기가 떠올랐습니다. IMF 경제위기, 시민들의 희생으로 극복했습니다. 근무기 운동, 희망퇴직 등 많은 시민들이 국난 극복을 위해 고통을 분담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익을 챙긴 사람들이 국난 극복의 가시를 따먹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채업자들, 부동산업자들, 대기업들이 배를 불리고 자기 희생한 국민들은 상시적인 고용 불안과 그다음 저임금 상태에 노출되었습니다. 이번엔 달라져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나선 국민들은 골고루 혜택을 받고 이 기회를 틈타 사익을 취한 자들은 다시는 이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저는 이 경제 위기가 끝날 때까지 국민에게 3개월 유효기간을 가진 33만 원의 현금성 포인트를 지속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하위 70%에게만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위 70%를 선별하는데 들이는 시간과 논란의 긴급성도 떨어지고 현재 힘모아 국난 극복을 하는 방법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는 건 모두에게 주고 세법을 개정해서 고소득자들에게 더 많이 걷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통질문 권현우 후보였고요. 이번엔 나동현 후보께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시작하시죠. 근데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번 코로나 재난에 대한 정부 여당의 태도입니다. 코로나19가 이 정도 수준에서 소강 국민인 것은 그나마 불행 중에 아주 큰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어선 것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아시아권에서는 우리나라가 중국 다음으로 2위이고 그나마 인구 대비해서 보면은 우리가 오히려 중국의 3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만은 300명대, 베트남은 200명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초동 대처만 잘했다라면 분명히 이 수준에서 아마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고도 세계가 극창 누르는 것은 정말 민망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잘했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잘한 것이지 이 정부가 잘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재난 기본 소득에 대해서는 저도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지난 4월 3일자 정부가 원래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했다가 민주당이 일주일도 안 돼서 전 국민으로 지급한다 하는 이런 식으로 선회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것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총선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섭섭해한 마음입니다. 결국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최선의 방안은 대통령 긴급 명령을 행사해서라도 신속히 지급을 해야 합니다. 지급 대상은 전 국민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복지나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기본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네, 1분 30초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두관 후보께 시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저는 이번 코로나 위기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건의, 김부겸 의원, 김영춘 의원 3자가 건의한 안을 정부가 받아들여서 11조 7천억의 추경을 의결을 했고요. 이어서 50조 100조 지원금을 확정을 했습니다. 1929년 미국 대공황 때 케인즈는 이 재정 지출은 경기 변동과 반대로 하라고 이렇게 조언을 했고 미국이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1929년 대공황을 미국이 극복을 했습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도 처음에는 재난기금을 지급하는 것을 총선용 현금 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는 전 국민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더라고요. 지금 대만하고 코로나 대응 뭐 이런 걸 비교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비교를 할 때 미국을 가장 기준으로 두더라고요. 미국은 오늘 보도를 보니까 15,000명 사망했고 40만 명이 확진자로 확정이 됐는데 또 이태리도 10,000명이 넘었잖아요. 근데 매번 뭐 선진국하고 비교를 했는데 왜 이번에는 대만하고 비교하는지 제가 동의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한 정부나 의료진에 대해서 칭찬할 건 칭찬해야지 맨날 그
통합당 팔목만 잡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나는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잘한 거는 잘했다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시 두 번째 상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한 후보에게 4분 시간 드리고요. 질문과 답변 각각 1분 내에 적절하게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동현 후보께 4분 드리겠습니다. 어느 후보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김두관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더 김포라는 지역신문에 2020년 2월 8일자 김두관 단상이라는 이 난에 김두관 후보께서는 현 국회의원 지역 구민인 김포 시민들에게 김포 발전을 위해서 김포에 살려고 왔다. 김포는 정치적으로 매우 어렵고 힘들 때 아무 연고도 없는 나를 아주 따뜻하게 품어준 곳이다. 김포에 뼈를 묻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사실입니까? 예, 제가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울 때 예. 저를 따뜻하게 품어준 곳이 김포시민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김포를 버리고 이번에 아무 연고도 없는 우리 양산에 전략공천이라는 이름으로 출마하셨습니다. 이러한 김 후보의 행적을 보고 다시 연고가 없는 양산을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우려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질문 사실 정리해 유권자들께서는 선거에 후보들이 들고 난 공약은 과연 실현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김포시 의회에서 한 기자에게는 자, 질문 정리해 보면 주십시오. 반드시 승리해서 돌아와 김포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 김포의 세 번째 국회의원이 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양산과 김포를 함께 이렇게 챙길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1분 답변 시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나동현 후보에게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네. 그 외지인 아니, 이 부분에 답변만 홍준표 해주세요. 후보는 왜 모시고 올라 했습니까? 내가 왜 모시고 오고 있습니까? 제가 다 아는 그 사실을 부분의 정치적인 발언을 그렇게 연관시키는 것은 그렇게 아닙니다.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남지사를 됐으니까 제가 경남의 가장 서쪽인 남해에 태어났지만 경남의 가장 동쪽인 양산이 다 경남 영역이고요. 제가 어려울 때 도와줬기 때문에 김포에서 계속 국회의원을 하고 싶지만 또 당의 요청에 의해서 또 부울경의 선거를 책임지라고 당에 요청했는데 제가 당에 그래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 그런 요청을 안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다른 당하고 비교하는 게 예람되지만 홍준표 후보하고 김태호 후보는 당의 요청으로 수도권 한강벨트를 행성해서 이번 총선에 수도권에서 좀 민주당 위석을 줄여보자는 그런 제안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저는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김포가 훨씬 국회의원을 재선하는데 수월하지만 어려운 곳이지만 당의 요청에 의해서 저는 과감하게 왔고요. 2010년 제가 도지사 때 동남권 강역교통본부를 자, 답변 시간 보장해 드렸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우리 네. 그런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각 정당에서 지역 구민들의 여론이나 그리고 당을 위해서 고생한 지역 후보들을 배제하고 당선 가능성만을 고려해서 지역구에 관련 없는 이러한 유력 인사들을 전략 공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낙하산 공천에 대한 우리 권 후보께서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20초 드리겠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전략 공천이 아니고 지역에서 커온 지역 정치인이고요. 근데 그런 질문에 대한 부분은 미래통합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랑 똑같은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전 대표라든지 그리고 예비 경선 과정에 있어서 제가 잘 알고 있기로는 나 후보님께서는 시장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자, 당내에 답변 있는 시간 다른- 보장해 드렸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는 이분 우리 양산을 계기로 해서 우리 양산에도 17대, 18대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지역과 전혀 연고 없는 소위 말하는 철새의 이런 공천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단절돼야 될 이런 정치라고 생각하는 이분에 동의를 하십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 제가 20초 판단할 듣겠습니다.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타당의 사안에 대해서 제가 왜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지역에서 앞으로 정치를 하고자 하는 또 우리 정치 그러면 홍준표 전 지망생들이라면 대표는 뭐 왜 하셔도 중간에 내려오신 겁니까? 그거는 본인의 생각에 서 내려온 것이죠. 아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동현 시장님께서 홍준표 전 대표를 갖다가 아닙니다. 초빙해서 온 걸로 아닙니다. 저희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덕담 삼아 아주 힘들어할 때 한 말씀 해가지고 그러면 홍준표 대표가 그럼 덕담을 듣고 그러면 그런 큰 결단을 했다는 얘기십니까? 자, 나동현 후보의 4분이 다 지났습니다. 다음은 김두관 후보께 역시 4분 드리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지고. 나동현 후보께서 이제 철새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저는 박신물군 제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양산이 이제 35만을 넘어서 50만을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양산시장은 양산 출신 분이 합니다, 지금. 그리고 갑은 우리 당이 되든 통합당이 되든 양산 출신입니다. 50만을 바라본 큰 도시에 양산 출신은 아니지만
누구보다 양산의 해난들을 잘 해결할 김두관이 오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양산은 부산, 경남, 울산에 많은 분들이 와 있고 또 호남에서도 오고 충청에 와 있어요. 이미 개방되고 큰 도시인데 굳이 그렇게 하면 지금 원주민과 수많은 시민들을 가르는 분열 정치인데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정리해 그 점에 대해서 다시 나 후보는 나동현 어떻게 후보께? 생각하시죠? 네. 우리 김두관 후보께서 그 표현을 그 토착민이라 하는 표현을 어디서 했던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 양산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양산인과 어떤 더불어서 이 어떤 이 일을 하면서의 그러한 정치 행위를 해야지만이 그게 우리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의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지 네, 저도 선거를 하기 위해서 내려왔는 아직 이것이 철새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양산에서 나고 양산에서 뿌리 이런 개념에서의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저 입으로 토착민이라 하는 이야기를 한 번도 쓴 일이 없습니다. 양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양산인 양산 제가 전문가 다시 좀 하나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지. 제 시간 답변 같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네, 예, 예. 말씀하시죠. 그러지 않은 것이지 그거를 마치 어떤 분열 정치를 획책한다. 그것은 정말 어느 도단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자, 보장받습니다. 양산에서 일을 네, 하고 자, 있는 제 양산인 시간인데, 해야지 제 시간인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양수 후보도 박이태 의원 왜 모셔왔어요? 아니, 정말 아픈 그때 상태입니다. 그 아픈 그분들 상태죠. 모셔올 때 다 아, 앞장서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게 앞장 안 서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박이태 의장한테 공천 받으셨잖아요. 앞으로 그런 공천에 대해 아니 그런 일 옛날에는 아니 그렇게 왜 해도 제가 왜 자유한국당 제가 할 때는 박이태 의원한테 공천을 괜찮고 받았습니까? 자유한국당 전혀 새누리당 그렇지 할 때는 않습니다. 괜찮고 우리는 민주당이 할 때는 안 된다. 정상적인 경쟁이 제주도권이에요. 제주도권인데 왜 제가 박이태 의장한테 공천을 받았습니까? 그 당시 어느 받으셨죠. 당원이에요. 말씀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박이태 처음에 의장 엉키는 국회의원한테 것은 받으셨잖아요. 제가 다 알고 있는데 뭐.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럼 제주도권이고요. 제가 법적으로까지 가서 했는 것이고 제주도권이- 우리 당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주도권이니까. 그래서 네, 앞으로는 예, 제주도권 시간 많이 주셔야 됩니다. 하는 것이 정치인의 막아주세요. 자, 답변 시간이 끝났습니다. 자존심을 질문하시죠. 막아주세요. 질문하시죠. 그 한교안 대표는 전 국민들의 50만 원 지급하자고 주장을 했고요. 재난 극복 수당을. 유승민 대표는 완전 이거는 포퓰리즘이다. 최악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나 시장은 한교안 입장입니까? 아니면 유승민 대표 입장입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재난 그 기금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국민의 기본 어떤 생존권하고 관계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되는 건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답변 시간 보장됐습니다. 어떤 예. 경제 정책이라든지 복지 정책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 아니고 김두관 후보 우리 질문하셔도 국민의 기본 됩니다. 생존권과 관련되는 네, 것이기 그는- 때문에 빨리 집행을 해야 된다 네. 이런 뜻입니다. 자, 앞에는 총선 퍼주기 현금 살표라고 계속 비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권혜는 후보한테 좀 묻고 싶습니다. 네. 대한민국 전체 자산의 60%를 상위 10%가 가지고 있는 매우 양극화된 네.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리고 돈과 정보와 짧게 사람이 다 질문하셔야 수도권에 됩니다. 몰려 시간이 있어요. 얼마 그래서 없습니다. 완전 서울공화국이고 네. 이런 현상을 타파하려고 가장 정의당이 노력을 하시는데 네. 또 권혜는 후보의 철학을 좀 조금만 듣고 싶습니다. 자, 남은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지금 제가 내놓은 공약 중에 경불 산업 클러스터를 통해서 경불의 그 경제권을 갖다가 통합을 시켜서 지역을 갖다가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와 그다음에 기후 위기를 갖다 대응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김대건 의원님께서 지금 내놓은 자, 공약 답변 시간 충분히 드렸습니다. 더 하시겠습니까? 남아 있습니까? 방금 이제 4분이 지나버렸습니다. 예. 자, 상호 토론 계속해서 권현우 후보께 이번에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김두관 후보님께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김두관 후보님이 공적 영역에서 공공 배달 앱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여기서 빠진 부분은 공공 배달 앱을 한다고 하면 이런 플랫폼 노동자 보호에 대한 방안이 따로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웅상 지역에서 플랫폼을 만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양산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하고 또 부울경 전체 하는 거하고 아마 겹쳐가지고 또 손해를 볼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잘 연동을 시켜서 유기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 웅상에서 답변 시간 플랫폼을 구성하고 있는 부장됐습니다. 제가 네, 질문을 드린 질문하셔도 건 됩니다. 저희 당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플랫폼 등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전면 적용이라든지 이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그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 정부적인 방안을 갖고 있지는 않는데요. 여러 가지 입법과 관련해서 늘 정의당에서 제안한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 대한 주요 법안들에 대해서는 저는 언제든지 법안에 공동 발의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정의당이 그래서 역할이 있는 거죠. 자, 답변 시간 보장해 드렸습니다. 나동희 후보님께 질문을 네, 드리겠습니다. 나동인 후보께. 네. 공무원의 국가 채무 관리 강화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 채무가 많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유, 심각하죠. 국가 빚은 결국은 뒤에 누적되다 보면 모라토리움까지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 살림을 살더라도 이 이제 빚 관리만큼은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인데 빚도 자산이다, 부채도 답변 시간 자산이다. 보장해 이런 식으로 드리겠습니다. 탈피하지 질문하시면 않으면 됩니다. 앞으로 살림 사는데 예, 정말 국가 재정은 그런데 가정이나 기업, 그다음 지자체 재정과는 좀 다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채 발행을 원액 안에서 한국은행이 필요한 국채도 뭐 부족한 것이 지금 현실인 것이고요. 현재 한국은행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겠다고 해서 채권자가 한국은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그게 이제 거시경제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16초 다뤄야 될 답변 시간 부분인데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경제, 미시경제와 기시경제는 따로 물론 학자들과 전문가들의 손에 의해서 가는 이런 부분들이겠지만은 근본적으로 빚의 이게 늘어났을 때는 다 그게 우리 부담이 되는 거고 네, 후세까지 답변 시간 영향을 미치는 보장됐습니다. 것이기 권현우 때문에 후보 계속 그렇게 질문하시면 관리하려면 됩니다. 안 된다는 제가 것입니다.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나라보다 부채 비율이 높은 OECD 국가들입니다. 이 나라들이 지금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서 망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패널은 우리 국내 재정 수지와 경제 성장률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재정 수지와 경제 성장률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할 수가 있고요. 재정 수지는 불황일 때는 적자를 해야 되고요. 호황일 때는 흑자를 유지하는 식으로 탄력 있게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운데 균형 재정 기조를 유지하다가 벌어진 일이 당시에 IMF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면 80년대를 보시게 되면은 중화공업과 군속공업 그리고 조선업, 자동차 산업을 일으켰고요. 그다음에 질문 정리해 주십시오. 90년대에는 IT 산업과 문화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해서 이런 우리나라는 재정 적자로 나라가 망하는 그런 특이한 나라가 아니라 확장 재정으로 네. 세계 최고의 산업을 일으킨 강국인데요. 자, 질문해 주시죠. 나동희 후보님께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저력을 믿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이제 기축 통화를 이렇게 쓰는 이런 국가가 있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거시경제를 가지고 실제로 전문가가 아니면서 40초 말하기는 이상 답변 시간 어렵습니다만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어떤 살림이든지 간에 이 빚의 규모가 늘으면 지금 우리 부채가 1,700억 가까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1년 예산에 지금 한 4배 가까이 지금 가고 있는 것은 심각한 이런 시기에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어떤 국가 부채가 늘어났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결국 그런 거로 해서 모라토리움까지 가는 것입니다. 물론 전문가들의 이 이제 거시경제를 하고 있는 국가 경제를 뭐 다루는 또 어떤 외환보유 이런 거하고 다 같이 역학관계로서 해야 되는 문제겠지만은 이 자리에 이게 자료를 보시면 저희 나라 부채 비율을 보시게 되면 지금 위에 있는 일본보다도 현재 좋은 자, 상호 토론 4분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이제 세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답변 시간이 1분입니다. 1분. 잘 들어주십시오. 양산시는 올해 2월 기준 인구 평균 연령이 40.9세로 만 19세에서 39세 사이 인구가 전체 28%를 차지하는 젊은 도시입니다.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대책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김두관 후보께 1분 드리겠습니다. 양산이 살기 좋은 도시, 또 부산, 울산이 불우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청년 일자리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남은 근본적으로 소재, 장비, 부품 그런 기반이 있는 도시인데요. 여기에 결합을 해서 우리 양산대 유부지에 청년 창업을 위한 인큐베이터를 좀 설치를 하고 특히 또 스타트업에서 유니콘 기업까지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웅상에 있는 덕계 월라산단, 경동 스마트밸리에 정말 첨단 산업, 4차 산업과 관련된 좋은 기업들이 들어와야만이 웅상이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내년 제가 도지사 때 허가를 냈는데 내년에 준공이 됩니다. 시행자가 재무구조가 좋아서 일단 선분양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당선이 되면 가불 국회의원, 시장, 또 상공회의소 회장과 좋은 기업 유치단을 만들어서 정말 일자리가 좋은 그런 기업을 우리 덕계 월라산단에 유치를 하게 되면 좋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서 정의당 권현우 후보께 역시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청년 일자리 문제는 오랜 숙제입니다. 그러나 뾰족한 대책이 없이 청년 자영업자 창업 지원이나 구직 활동 지원만 있었던 실정이고요. 이는 전 세계적인 신산업인 기후위기 대응 산업에 대한 투자를 미뤄왔기 때문입니다. 세계 산업 환경은 화석 연료에서 기후위기 대응 산업, 즉 재생에너지 연관 산업으로 급격하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걸음마 단계이고요. 중화공업, IT 산업, 문화산업에서 우리가 세계 선도국을 빠르게 추월한 것처럼
기후위기 대응 산업도 빠르게 추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리고 그 중심지가 양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석탄 발전을 전량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환하면 정규직 일자리가 144만 개 순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속 가능한 산업을 유치해서 지속 가능한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통 질문 미래통합당 나동현 후보께 1분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시장으로 있을 때 인큐베이터 기업 또 그리고 청년에 대한 지원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해봤습니다만은 실제로 지금까지는 백악이 무효입니다. 학창 시절에 경제학 원로도 공부했고 그리고 작은 기업도 경영해봤던 사람입니다. 기업이 사업성이 나쁘면 투자 줄이고 직원 줄이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일자리가 기업을 만들고 또 산업정책이 제대로 돌아가야 기업이 삽니다. 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청와대 일자리 상판을 만드는 등 호들갑을 떨었습니다만 지금 경제정책 때는 철저히 기업을 위축시키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은 지극히 신중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 성장 등 생소하고 또 과기한 정책들을 일자리 참사를 불러온 것입니다. 그래놓고 세금으로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통계 조작을 하기 위한 일자리인 것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청년들이 정말 절망에 빠뜨리는지 모를 일입니다. 반기업, 친노동 정책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 없이는 일자리는 없습니다. 네, 이제 토론의 마지막 순서로 후보자 여러분께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 후보에게 1분씩 드리는데요. 마무리 발언 정의당 권현우 후보 시작하시죠. 양산 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 잘 보고 들으셨습니까? 누가 제대로 일해온 사람이고 일해갈 사람입니까? 그리고 누가 인물입니까? 이런 질문에 좋은 답이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평범한 자영업자, 월급쟁이임에도 양산 변화를 위해 발로 뛰어왔습니다. 양산 부산대 치과병원에서 출퇴근하며 소방시설 유치, 악취 문제 해결, 대중교통 문제 해결, 작은 도서관 지원 강화를 위해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을 해봤습니다. 양산 시민 여러분, 더 나은 양산을 위해 저 권현우에게 주권을 위임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양산에서 진짜 서민 국회의원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서민 국회의원이 정치가 외면해온 서민의 진짜 요구와 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함께 해주십시오. 땀 흘려 일하는 우리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양산 시민 여러분, 저 권현우를 더 크게 써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4년의 시간을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마무리 발언 미래통합당 나동현 후보 1분 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시민 여러분, 이제 국가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아무리 경고하고 아무리 아우성을 질러도 이 정권은 막무가내로 나아가는 정권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심판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 나동현 시장 시절 못다 이룬 퍼스둥상 인류 신도시 완성의 꿈을 꼭 이루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양산에 자존심을 부여받은 후보입니다. 상대당은 전략공천이라는 미망에 느닷없이 우리 양산에 한 점의 연고도 없는 자를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양산 시민을 만만하게 보지 않고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저들에게 양산에도 사람이 있다는 것을 뜨겁도록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선거는 정말 중요한 선거입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는 선거이고 양산 사람과 빌려온 사람 중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를 묻는 선거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발언 1분 충분히 사용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후보께 역시 1분 드리겠습니다. 양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옹상 주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우리 양산은 35만을 넘어 50만을 바라보는 부울경어 메가시티 중심 도시로 우뚝 서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수건 사업인 KTX 양산역, 부산, 웅산, 울산을 연결하는 강력 전철 시대, 그리고 부산대 병원 유휴부지, 그리고 ICD 철도 내륙 기지를 어떻게 재활용하고 또 어떻게 올라산당, 경동 스마트빌리에 좋은 기업을 유치하느냐에 우리 양산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공약은 아무나 할 수 있고 또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는 것은 저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국회의원과 시장의 기능과 역할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저는 장관, 도지사, 국회의원의 경력과 경험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 양산이 새롭게 부상하는 여러 가지 사회 인프라, 기본 인프라를 확실하게 챙기는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선택해 주십시오. 네, 정말 뜨겁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양산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마련한 경남 양산시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벌써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방송 내용은 방송 끝난 다음에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 네이버 TV를 통해서 다시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니까요. 유권자 여러분들은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경남 양산시 을 선거구의 국회의원 후보자 방송 토론회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